안녕하세요. 이제 두 번째로 동영상을 좀 올리게 됩니다. 제가 NG 없이 원큐로 순차적으로 녹음을 할 예정이라서 실수 없이 잘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좀 말하다가 끊기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. 일단은 제가 이거 촬영을 한 계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여행이나 아니면은 러시아 여행을 가고 싶어 해요. 근데 또 그냥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인생의 버킷이라고 하잖아요. 버킷리스트. 나의 꿈의 리스트.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게 꿈이었습니다. 이 로망이자 꿈이고 내가 갈 수 있을까?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. 근데 막상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누구나 갈 수 있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게 된 이유는 사실 그렇게 러시아 여행을 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, 제가 이제 여행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놀랐어요. 많이 놀랐던 게 일단 러시아 물가가 좀 많이 싸고, 그리고 뭐 호스텔이나 이런 거를 또 알아보니까 10,000원 이하의 숙박들도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좀 길게 잡았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1일을 잡고 러시아를 갔는데, 제가 결과적으로 예산을 짜보니까 12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. 근데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 비행기만 있고 이제 아웃 비행기는 없기 때문에 뭐 아웃 비행기까지 든다고 하면은 한 150만 원 예상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렇게 예상을 할 것 같고, 뭐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직장인들, 직장을 퇴사하시고 이제 뭐 내가 해외 여행 가고 싶고 나의 이제 버킷을 좀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좀 토대로 기초 자료를 해서 여행을 좀 준비하신다고 하시면은 충분히 100만 원, 150만 원 안에 20일 넘게 러시아 여행을 갈 수가 있고,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600만 원을 예산을 잡고 이제 유럽 여행까지 예산을 잡았지만, 지금 보시와 같이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을 한 400만 원 잡았어요.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366만 원 정도가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한 잔여 한 3, 40만 원 잡고 한 366만 원으로 저 같은 경우 이제 핀란드, 스톡홀름, 코펜하겐, 그리고 베를린, 암스테르담, 런던, 파리, 융프라, 밀라노, 로마 아웃 이렇게 잡았고, 아웃 비행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항공 좀 저렴한 걸 찾았어요. 그래서 사실 저렴한 항공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로마로 좀 정한 것도 있지만, 결과적으로는 이제 27만 9,100원으로 제가 아웃 비행기를 예매를 했고, 이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공항에서 한 2시간 정도 경유했다 오는 거고 한 12시간 소요되는 걸로 해서 잡았고요. 이건 이제 뭐 설명을 주냐면 뭐 국가 간의 이동,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뭐 핀란드에서 스웨덴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배로 넘어가는 걸로 잡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이동 경비를 이걸로 잡았고, 이건 이제 식대비 같은 거나 아니면 숙박비 해서 이 정도 금액을 잡았어요.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, 일단은 러시아만 일단 잡겠습니다. 우리가 일단 스베리아 횡단 열차에 대한 로망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얼마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좀 찾아봤는데, 자세히 나온 것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뭔가 결과적으로 딱딱 어떻게 나왔다라는 내용들이 없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제 어, 주로 이제 가는 여행객들이 이제 대학생들이고,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유튜브를 올려서 좀 자기가 가는 일상이나 자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,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갔다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좀 디테일한 자료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, 제가 일단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뭐 시베리아 횡단열차 누구나 갈 수 있고 또 저렴한 금액으로
우리가 대륙을 횡단할 수 있고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비적인 부분만 봤을 때 제가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사는 곳이 이제 보라매역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했을 때 뭐 다음 주도 기준으로 해서 뭐 한 4,500원 정도의 편도 요금이 발생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비행기는 이제 제주항공 편도를 하나 끊었고, 요즘 비수기다 보니까 뭐 항공권이 쌌어요. 그래서 토탈 비용을 했을 때 17,230원. 이건 제가 결제한 기준이에요. 뭐 항공권 그 항공권 금액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준이고 그렇게 나왔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해요. 도착을 하면은 제가 유심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. 뭐 와이파이를 하는 방법도 있고, 뭐 현지 유심을 사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, 또 로밍을 해서 가는 방법이 있겠죠. 근데 뭐 로밍도 많이 요금이 싸졌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뭐 데이터도 잘 안 터지고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현지에서 유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. 근데 보통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는 뭐 3일짜리, 5일짜리, 10일짜리 좀 단기적인 것만 있었고 장기적인 건 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자료 찾기 좀 힘들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블로그 뒤져보고 해보니까 그 MTC라는 유심이 있더라고요. 그 MTC 유심이 뭐냐면 그 공항에 가면 그 MTC라는 그 유심을 파는 포스가 있습니다. 거기에 가면은 제가 찾아본 기준으로 이제 500루블을 지불하면 선불로 이제 500루블 지불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MTC 유심을 교체를 해준대요, 직원이. 그럼 그걸 끼고 있으면 이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, 완전 무제한은 아니고, 이제 그게 이제 저도 정확한 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되지만 일단 충전 방식으로 해서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그 유심을 이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뭐 어플로 통해서 충전을 하면서 이제 연장을 사용을 할 수 있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현재 가서 사용해보고 알아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일단 그걸로 이제 유심이 좀 해결이 돼요. 그리고 가격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금액을 이제 500루블로 해서 뭐 짧게 갔다 온 사람들은 그거 하나로 대체가 가능한다고 하고 사용 기간은 최대 30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500루블 같은 경우는 하나로 환산하면 9,000원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에서 여행을 하거나 할 때는 MTC 유심을 사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도착해서 유심을 교체한 다음에 이게 환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예, 뭐 현지에서 환전을 바로 하고 가느냐 아니면 달러로 교환을 해가지고 환전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찾은 기준으로는 일단은 그 ATM기를 통해서 환전을 하는 게 좀 환율은 조금 비쌀 수도 있겠지만 제일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뭐 좀 더 낮은 환율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달러로 미리 환전을 해가지고 그 달러 환율로 해서 가서 이제 현지 가서 이제 일단은 ATM기로 가서 뭐 공항을 나갈 정도나 아니면 간단한 식사를 할 정도의 돈만 ATM기로 인출하고 나머지는 이제 달러로 해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좀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. 뭐 택시로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열차로 가는 방법도 있고 버스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. 이제 블라디보스톡 이제 역으로 가는 방법이요. 거기서 이제 제일 괜찮은 방법은 저는 이제 공항철도라고 생각을 했고 공항철도를 타서 제가 이제 블라디보스톡 역 쪽으로 기차 타는 곳으로 가려고 좀 예상하고 있고 가격은 제 기억으로 이제 240 루블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격도 좀 저렴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공항에서 숙소로 빠져나가면 좋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뭐 그런 정보보다도 비용이 이제 얼마나 드느냐 그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 일단은 제가 이제 이날 출발을 해서 도착은 이제 그날 하겠죠. 그게 또 있어요. 그 항공 같은 경우는 그 제주항공 그러니까 국내 항공사가 있고 이제 뭐 러시아 항공사가 있어요. 근데 스카이 스캐너로 확인했을 때 러시아 항공이 좀 저렴했던 것 같아요.
근데 그 저렴도 하고 또 그게 있더라고요. 이제 러시아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항공을 지나가기 때문에 좀 2시간 조금 넘어서 도착을 하는데 우리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 회항을 좀 해야 된대요. 그러니까 북한 영해를 지나갈 수 없어 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주항공을 예전부터 이용을 했었고 포인트가 좀 있고 해서 좀 포인트 적립 목적도 있고 제가 계속 이제 여행 스케줄 좀 확인하고 좀 편리한 걸 좀 이용하려고 해서 전 제주 항공을 이용을 했어요.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뭐 러시아 항공도 있고 외국 항공사도 충분히 자기가 잘 티켓팅 하면은 탈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결제를 하고 가셔도 된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숙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호스텔을 다 미리 예약을 했어요. 예약을 해서 지금 뭐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시는 부분 있잖아요. 그것들은 제가 예약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예약한 종이들이 다 있죠. 이거 다 출력을 했어요. 그래서 다 가져가면서 현지에서 이거 예약한 것들을 이제 좀 확인하고 바로바로 체킹하려고 하는 거고 또 만약에 뭐 불곰 형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뭐 러시아 경찰분들. 그래서 이제 혼자 여행하다 보면 이제 불시 검문을 좀 당할 수 있죠. 그렇게 되면은 저는 솔직히 러시아를 저 1도 못합니다. 1도 못하고 뭐 스바시바 뭐 이 정도밖에 못하고 영어도 뭐 헬로우 뭐 where are you going 뭐 이렇게 진짜 초보적인 영어밖에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어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행은 하고 싶고 생존은 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? 증거 자료를 많이 가져가자.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변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많이 가져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이로 다 뽑아서 다 지참을 했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제 지인 추천을 해서 그 호텔스닷컴에서 예약을 다 했고 호텔스닷컴이 또 좋은 점이 제가 10박을 예약을 하잖아요. 그럼 그 한 박을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30박 이상을 묵어요. 50박 가까이 이제 묵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제가 이거 헌테스닷컴으로 예약을 하면은 보통 한 3박에서 4박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걸로 다 예약을 진행을 했고,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가는 이제 호스텔 이런 걸 다 예약을 했어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 원밖에 안 들더라고요. 엄청 싸게 예약을 했죠. 뭐 시설도 좋아요. 가성비 좋고 유럽 같은 경우 사실 가격이 좀 비싼데 좋은 호스텔 찾기 힘든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비수기에다가 워낙 물가가 싸니까 그만큼 서비스가 더 좋은 거죠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3박 4일 있는데 26일, 27일, 8일 이렇게 해서 만 원씩 예약을 했고요. 뭐 관광비 음식 구매 뭐 2만 원, 2만 원씩 잡았는데 사실 이게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가가 싸고 제가 하루는 그냥 음식을 사 먹고 나머지 하루는 뭐 일식은 제가 음식을 사 먹고 뭐 나머지는 이제 호스텔에서 이제 현지에서 이제 마트에서 뭐 물건 사가지고 해 먹고 하면은 사실 2만 원 금액이 이렇게 부족하다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지금 위에 보시면은 공항과 숙소 뭐 숙소에 그또 뭐 블라디보스토크 도착을 해서 뭐 숙소 가는 그런 거리 있잖아요. 그것도 뭐 하루에 만 원씩 잡았지만 이동 비용을 사실 그 정도 들지가 않아요.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가 한 뭐 300원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다음에 가격이 엄청 싸요.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제가 막 어느 정도 금액을 좀 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금액이 뭐냐면 이제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예약한 티켓 금액이에요. 제가 그 카드에 찍힌 금액 그대로 작성을 한 거거든요. 제가 이거를 지금 보면 96,147원이잖아요. 이게 이제 3등급 열차를 탔을 때 금액입니다. 이게 저 뭐 한 2주 전, 3주 전에 예약을 했고 저는 또 이걸 분석을 해봤어요. 그 어플이 있어요.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오거든요. 어플이 있는데 어플을 미리 깔아놨어요. 깔아가지고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. 뭐 이 날짜에 저 날짜에 하면 가격이 얼마가 뜨는지 보면은 이제 비수기여서 그런지 몰라 가격이 막 그렇게 뭐 올라가나 그런 건 별로 없더라고요. 뭐 2주, 3주 전 거 봤는데 그래서 가격이 뜨니까 제가 한 2주 전, 3주 전부터 계속 가격을 봤어요. 동향을 봤는데 가격이 쉽게 오르지 않는다. 그러니까 급하게 예약할 필요는 없다. 그래서 한 1주 전, 2주 전부터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3등 칸 중에서
또 가격이 보면은 뭐 다른 유튜버 자료 보면 잘 나와 있겠지만 뭐 끝칸에서 하는지 안에 있는 칸에서 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. 3등급 칸 기준으로요. 그랬을 때 이제 끝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싸긴 한데 그 끝칸이라는 게 이제 테이블도 있고 그 위에 이제 침실이 있고 그 1인실 뭐 이렇게 일렬로 된 게 있어요. 이제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아래 위로 해서 돼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테이블이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유튜브 보고 이제 추천해준 자리가 이제 그 아래 칸 그러니까 네 개가 있는 곳에 아래 칸에 설치를 뭐야 예매를 해라 거기 제일 좋다. 그리고 저는 약간 멀미를 하니까 뭐 역방향 있고 순방향 있으면 순방향으로 예약을 해라. 그래서 저는 순방향으로 다 예약을 했어요. 그래서 뭐 가격이 더 저렴한 것도 있지만 뭐 어차피 전 3등급도 싸게 예매를 했다 생각을 해서 그냥 조금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칸을 이용을 했죠.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금액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3일 정도 이제 관광하고 이게 좀 있다가 이제 29일 날 제가 떠납니다. 이제 29일 날 떠나서 이제 이것도 다 예매를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이르크추크 29일 날 이제 출발 기준에서 제가 예매를 했어요. 그래서 이르크축구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. 도착을 하면은 제가 도착을 보니까 한 10시 그러니까 저녁 10시 반 정도에 도착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. 이걸 제가 왜 정확히 기억을 하냐면 이르크축구가 이제 제가 아는 기준에서는 좀 뭔가 열악한 도시지 않을까 그 교통이나 뭐 치안이라는 게 좀 걱정이 되니까 좀 고민했죠. 근데 10시 반이면 제가 뭐 현지를 잘 알겠어요. 모르죠. 뭐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뭐 어둡고 춥고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 이제 호스텔 좀 알아본 가운데 걸어서도 갈 수 있는 호스텔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걸어서 갈 수 있는 호스텔을 좀 알아봤고 거기서 이제 찾아보니까 가격도 좀 저렴하더라고요. 그래서 8,970원에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. 1박에.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요. 자고 이제 아론섬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중앙시장이라고 있더라고요. 거기 가서 뭐 저도 사실 그쪽 지리는 잘 알아보지는 않았고 근데 아마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뭐 현지 버스에서 이렇게 뭐 딜을 해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700루블인가 그 정도 편도로 갈 수 있는 것 같고 저도 사실 이 자료는 좀 많이 찾아봤는데 쉽게 찾지는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현지에 가서 부딪히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. 아론섬에 들어갔는데 아론섬에 가면 그, 그 뭐야 섬이 좀 작고 뭐 성수기 외에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숙소를 잡기가 쉽지가 않겠고 잡는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요. 그래서 저는 좀 미리 알아봤죠. 미리 알아보고 그 중에서 가격이 제일 싼 걸 찾아봤고 또 만약에 아론섬에서 이제 버스 떨궈줬어요. 그럼 제가 숙소까지 어떻게 가냐? 그것도 좀 걱정이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좀 알아보니까 그 뭐 사설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어느 주소를 알려주면 거기까지 안내를 해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사설 버스를 이용을 해서 뭐 내가 주소를 알려줘서 내가 예약한 숙소에 간다 해서 저는 사실 뭐 시설을 잘 안 보고 제일 싼 데를 예매를 했어요. 그래서 15,440원 호스텔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예매를 했고요. 그리고 이제 2박을 야론섬에서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바이칼 호수, 아까 제가 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, 정말 큰 호수고, 거의 뭐 바다 같은 호수래요. 뭐. 그리고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막 큰 산맥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 있고, 정말 깨끗하고 청정한 느낌의 어떤 그런 호수라는 걸 좀 봤고, 사실 거기서 정말 한적하고, 뭔가, 세상에 정말 나밖에 없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뭔가 아론섬 섬인 것 같아서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서 한 2박 정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4일 날 제가 이제 아론섬을 나와서 12월 5일 날 다시 제가 묵었던 숙소로 다시 갑니다. 거 가서 이제 이르크축구에 뭐 광장도 좀 둘러보고 여행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7일 날 모스크바를 갑니다. 가는 방법은 똑같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3등석 기준으로 가고요.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순방향
그 방향으로 가서 갑니다. 그래서 비용은 10만 5천 원 정도 들었어요.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나갔고, 사실 그게 비싼 금액은 아니에요. 3등 칸이기 때문에 제일 싼 거고.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제가 예약을 하고 갑니다. 가서 이제 모스크바에 12월 10일 날 도착을 해요. 그때 도착을 해서 이제 숙박이 11,000원이죠. 되게 싸게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제 여기는 왜 2박이냐면은 12월,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티크부르크로 가는데 그날 갔을 때 제가 열차를 좀 싼 걸 찾다 보니까 어 새벽 12시, 그러니까 12시 1분 2분에 제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12일 날에 잠을 안 자고 바로 열차를 타는 거죠. 그러니까 12일 날 이제 관람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12시 1분 2분에 바로 12월 13일 되는 시점에 그때 바로 이제 그 열차로 잠을 자면서 가게 돼요.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제 상티크부르크에 도착을 하는 거죠. 가격도 저렴합니다. 22,349원. 똑같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가는데 시간 좀 걸리지만 싸게 갈 수 있고 자면서 그러니까 숙박비를 아낄 수가 있죠. 그렇게 해서 새벽 기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.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3박 4일은 있는데 러시아가 되게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그 역사마다 되게 예술적인 건축물들이 많더라고요. 그림들도 많고. 그래서 그리고 러시아 자체는 되게 방공호 같이 지하철을 만들어서 엄청 깊은 곳에 지하철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도 엄청 깊숙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그 뭔가 유럽풍의 건축 양식들과 약간 러시아만의 고유의 어떤 건축 양식이 혼합이 돼서 되게 멋있는 건축 양식들이 많더라고요. 뭐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죠. 저도 그걸 보면서 정말 러시아는 한번 꼭 가봐야 되고 그중에 모스크바는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의 수도고 또 잘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기서 3박을 묵으면서 이제 모스크바를 좀 경험할 수 있게끔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렴한 숙소와 또 정말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이제 러시아를 횡단하면서 정말 주요의 어떤 기지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정말 가성비로 갈 수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에 상트페부르크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. 도착했을 때 이제 상트페부르크는 핀란드의 헬싱키하고 가깝고 그리고 어, 되게 유럽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어떤 문화와 건축 양식과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러시아의 진짜 유럽을 느낄 수 있는 도시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보고 싶었고 거기에 제가 뭐 계획은 일단 해놨는데 마린스키라고 그 발레 공연을 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한 공연이고 비쌀 거라는 또 편견을 가지시잖아요. 근데 사실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. 보니까 1,000루블 정도면은 좀 저렴한 자리에서 볼 수가 있고 1,000루블은 하나로 환전했을 때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번 인생에 한번 그런 어떤 공연을 본다라는 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되게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여행 스토리가 될 것 같고 상트부르크에는 이제 제 3대 박물관이 있대요.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정확하게 그 명칭이 생각은 안 나는데 그 3대 박물관이라서 엄청 규모도 크고 다양한 어떤 미술 작품과 예술 작품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는 도시고요. 그리고 건축물들도 정말 아름다운 것도 많고 그래서 사실 유럽이라는 게 일단 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사실 유럽은 물가가 비싸잖아요.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냥 저렴하게 갔다 와도 비용이 꽤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
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뭔가 유럽을 느낄 수도 있으면서 또 물가도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여행지로서 메리트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 여행 준비하면서 그걸 많이 좀 느꼈고, 그래서 보시면 아침에 이제 상테거브로 같은 거 제가 다 예매를 했어요. 6,300원에 다 예매를 했고 한 2주 전에 다 예매를 한 가격이에요. 그러니까 뭐 한 달 전, 두 달 전이 아니라 2주 전에 한 예매드리고, 제가 뭐 유럽 뭐 영상도 올리겠지만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러시아 마지막 이제 아웃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핀란드 헬싱키에서 이제 넘어가려고 할 때 기차를 타고 갈까 하다가 버스가 더 저렴하더라고요. 그래서 버스로 통해서 제가 이제 예매한 비용이 이제 25,000원 예매를 했기 때문에 진짜 이동수단으로 정말 저렴하게 했고, 보시면 뭐 지하철 비용이라든가 식사 비용이라든가 기념품 비용 다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, 조금 뭐 낮은 금액으로 잡긴 했지만, 그래도 나쁘지 않다. 그래서 토탈 비용은 122만 6,790원이 나왔다. 그래서 자녀 17만 원 예산을 잡고 17만 원은 제가 뭐 기념품을 더 산다든가 아니면은 예약상에 뭔가 트러블 생겼다 그랬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여유를 잡았고, 결론적으로 예산은 140만 원 정도 잡았다 해서 이렇게 제가 잡았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를 21일을 여행을 하는데 토탈 나온 비용이 122만 원이다. 뭐 예를 들면 왕복 비행기를 잡았다고 하면은 140에서 150 정도는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학생분들은 사실 뭐 150만 원 비용이 클 수도 있겠지만 뭐 알바 뭐 두 달 세 달 하면은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경비고,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좋을 것 같고, 또 한 가지는 웬만하면 그냥 길거리에서 타는 택시는 좀 지양을 해라. 왜냐하면 좀 위험하더라고요. 보니까 그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고 했는데 사기 택시들도 너무 많고, 또 언어가 안 통하고 러시아 택시 운전기사는 충분히 그거를 이용을 해서 아마 여행객들한테 무리한 요금을 청구를 할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택시는 타지 말고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,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대중교통 이용하고 싶다 하면 요즘 구글 지도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구글 지도로 예상 경로를 미리 다 계획을 하고 어떤 루틴을 다 짜서 간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여행지나 이런 것들을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고 또 배낭여행으로 충분히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했고, 만약에 이제 정말 내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가고 싶고 저렴한 금액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좀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, 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. 구체적인 내용이라 하면 뭐 어떻게 예매를 했고 뭐 어떻게 경로를 짰고 뭐 어떻게 했고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, 어, 이제 뭔가 뭐 어떤 대략적인 어떤 금액이나 예산을 제가 보셨잖아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도 가볼 수 있겠는데, 나도 시간이 있지만 돈이 없어도 난 가볼 수 있겠다. 그리고 내가 퇴사를 하는데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여유 시간이 있는데 시베리아 횡단열차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다. 그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예,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고, 뭐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좀 정보적인 측면을 좀 많이 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. 예, 감사합니다.